시리얼 통신은 어떨 때 많이 사용을 하냐면 이제 PC가 있죠. 랩탑이라고 치면 이 랩탑이랑 아두이노나 아니면은 뭐 라즈베리 파이나 뭐 라떼 판다나 요새 다양한 종류의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작은 초소형 컴퓨터랑 요 PC랑 두 개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 주고받는 일종의 통신 규약을 시리얼 통신이라 그래요. 그 통신 규약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이제 TCP/IP나 UDP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공유기 꼽잖아요. 컴퓨터에다가 공유기를 꼽아서 공유기를 매개로 해서 다른 기계들이랑 또 이제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얘도 일종의 이제 통신 규약인데, 시리얼 통신도 마찬가지로 이런 통신 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 이상의 이 디지털 시스템을 디지털 시스템 간에 이제 값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거를 이제 통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리얼 통신인 거죠. 근데 시리얼 통신은 대부분 USB,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USB 형태로 이제 연결이 돼요. 아두이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두이노에다가 USB 포트를 꽂고 랩탑에도 마찬가지로 꽂게 되면은 요 USB 선을 통해서 값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신호를 랩탑 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반대로 랩탑 쪽에서 아두이노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실습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아두이노에서 프로세싱으로 보내겠죠? 프로세싱으로 값을 보낼 수가 있고, 반대로 프로세싱에서 아두이노로 값을 보낼 수가 있어요. 아두이노에서 보낼 때에는 그냥 이제 시리얼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이제 원하는 밸류를 그냥 보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보낸 값을 프로세싱해서 받을 때에는 시리얼이라는 라이브러리가, 프로세싱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프로세싱해서 아두이노로 값을 보낼 때에는 시리얼 라이트였나? 이거는 이따가 자세히 할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컨셉만 이해하시면 돼요. 시리얼 라이트를 하면 여기에서 이제 스트링 형태로 아두이노에다가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물론 USB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게 이제 시리얼 통신의 기본적인 컨셉이고, 먼저 시리얼 통신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두이노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두이노는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기계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소형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랑 똑같이 연산 장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주 연산 장치여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올리거나 그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기능들을 다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소형 컴퓨터이기 때문에 어떤 입력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소형 컴퓨터 안에서 처리한 값을 바깥으로 이제 내보낼 수도 있어요. 아웃풋을 할 수가 있어요. 인풋 아웃풋이 가능한 소형 컴퓨터인데, 이 인풋 아웃풋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 디지털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고 숫자가 다 써 있죠. 0부터 13까지 아날로그라고 써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면 핀이라고 하는데, 여긴 디지털 핀이고요. 디지털 핀.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나오긴 할 텐데, 여기는 이제 아날로그 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디지털 핀, 아날로그 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어떤 센서 값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번 핀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밝기 센서를 연결을 해가지고 밝기 센서에 있는 값을 13번 핀으로 읽어 드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 각각의 핀은 읽어 드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핀을 통해서 어떤 모터에다가도 신호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1번 핀에다가 어떤 신호를 보내요. 서버 모터를 컨트롤하는 신호를 보내면 서버 모터를 뭐 15도 이제 튼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핀들을 통해서 외부의 세계랑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아두이노는. 그리고 아날로그 핀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핀, 아날로그 핀 그냥 표현해서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핀은 이제 어떤 디지털 시그널, 디지털 신호 같은 것들을 이제 보낼 수 있고,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의 크기 같은 것들, 미세한 크기 같은 것들을 이제
보내고 받고 하는데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두이노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우리한테 좋은 게 뭐냐면, 아두이노는 개발 환경이 있어요. 아두이노를 개발하기 위한 이제 그 프로그래밍 환경이 있는데, 그게 프로세싱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아두이노 사이트 가서 보시면 이제 소개글에 보면 아두이노는 그냥 대놓고 프로세싱 기반의 이제 개발 환경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문법도 많이 유사하고,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이제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만든 이제 개발 환경이거든요. 근데 아두이노는 이제 C를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미묘한 차이로 문법이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하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두이노를 처음 쓰실 때 그런 문법 같은 것들이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페이지가 있어요. 레퍼런스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프로세싱 사이트랑 아주 유사하게 이제 레퍼런스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죠. 명령어별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안 뜨네요, 금방.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개발 환경을 사용해서 아두이노에다가 이 코드를 업로드를 시켜요. 이 업로드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이따 같이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코드를 쓰고, 개발 환경에다 코드를 쓰고, 요거를 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요 랩탑에서 USB를 통해서 아두이노 연결이 돼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컴파일된 코드들이 요 USB를 따라서 이 소형 컴퓨터에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업로드가 되는 순간에 여기 보드 위에 보시면 LED가 있거든요. TX, RX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막 깜빡깜빡거려요. 이게 이제 이 아두이노 보드 위에 이 코드들이 업로드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얘를 잘 활용하면 이제 피지컬 컴퓨팅 프로젝트에 많이 쓰실 수가 있죠. 이거는 뭐 다 아시겠죠. 아두이노 종류 보시면 되게 많은데 저희는 이제 우노를 쓸 거예요. 썼을 때. 근데 보시면 듀에, 레오나르도, 메가, 마이크로 이런 것들인데 이거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되고, 뭐 좀 특이한 것들을 보면은 나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거든요. 나노 같은 경우에는 새끼손가락만 해요. 그래가지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거 이제 만들 때, 프로토타이핑 할 때 나노 같은 거 쓰면 좋고, 릴리패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납작하고 동그란 형태고 이제 방사형이어가지고 포트들이 이 웨어러블 그 패션 같은 것들 있죠. 이제 패션 디자인 할 때 이제 릴리패드 같은 것들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 프로도 굉장히 작고, 미니, 마이크로 이런 것도 이제 작은 편이죠. 메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아두이노 중에서는 제일 큰 건데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한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정도. 그래서 얘는 이제 일반 아두이노보다 포트 수가 더 많고 처리할 수 있는 그 대역폭도 더 많아가지고 조금 더 많은 센서들을 달고 많은 모터들을 달고 그것들을 처리하는데 좀 더 용이하기는 하겠죠. 아두이노 보시면 아까 잠깐 설명드린 건데 이제 디지털 핀들이 있어서 이 각각의 핀들을 인풋 핀으로 쓸 수도 있고 아웃풋 핀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두이노 개발 환경상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13번 핀을 인풋 핀으로 쓰겠다, 혹은 아웃풋 핀으로 쓰겠다 라고 모드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드를 지정하는 함수도 이따가 써보긴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래에 5V GND 이렇게 써있는 거 보이시나요? 보드 다 사오셨죠? 보드 보시면 아랫부분에 5V, 3V, GND 이렇게 써있어요. 이 부분이 아두이노로부터 외부에 있는 모터나 센서에 전력을 전달하는 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력 핀이에요. 그래서 5V 이거는 이제 전류의 플러스
플러스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GND는 마이너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 잠깐 설명드렸는데 모터에 보면은 서브 모터에 보통 선이 3개가 나와 있거든요. 서브 모터를 예를 들면, 그래서 보통은 빨간색이 플러스고요, 검은색이 마이너스 극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하얀색일 때도 있고 뭐 노란색일 때도 있는데, 하얀색이 이제 신호선이에요. 시그널. 그래서 이 신호선을 통해서 몇 도를 돌릴 건지 이제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을 여기에다가 제대로 꼽지 않으면은 그때 있는 이제 모터가 타버려요. 혹은 이제 센서가 타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전력 연결하실 때 잘 조심하셔야 되고, 신호선은 뭐 잘못 연결해봤자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애지간하지 않으면. 어쨌든 이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널이 있는 거 잘 이제 구분해서 끼셔야 돼요.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디지털 핀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핀으로부터 서브 모터를 몇 도 돌리겠다 하면 이 하얀 선을 통해서 이 모터 안에 신호가 들어가서 이 헤드 부분이 돌아가는 거죠. 더 자세한 부분은 뭐 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니라서 웹사이트에 더 자세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USB는 이제 컴퓨터랑 연결하는 USB 선 꼽는 거고, 그 여기 전원 연결할 수도 있거든요. 전원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9V였나? 9V DC 전원을 쓰면은 USB를 꼽지 않아도 아두이노가 켜져요. 그래서 아두이노로 어떤 프로젝트를 프로토타이핑을 할 때 굳이 랩탑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새 구현하시는 그것도 사실은 만약에 랩탑에서 플레이를 뭐 어떤 사운드로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 USB를 연결할 필요 없고 그냥 여기에다가 외부 전원만 연결하면 이것만 가지고 센서 값 받아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모터 움직이고 이게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 USB를 꼽아놔야지 시리얼 통신이 가능하겠죠. 아두이노랑 프로세싱 통신이 없는데. 지금 보시면 핀이 되게 숫자가 한정적이에요. 0부터 13번, 그리고 전력 핀 같은 경우에는 5V는 하나고 그라운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정말 적어요. 이거는 이것만 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연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브레드보드예요. 빵판. 브레드보드도 사오셨나요? 이거 갖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아두이노에 보시면 아두이노에 여기 5V 핀이 있고 그라운드 핀이 있잖아요. 그래서 5V 핀을 여기에다 연결하면 이 모든 핀을 다 5V 핀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브레드보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라운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연결을 하면 이 모든 핀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 선을 다 그라운드 핀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핀을 확장할 수가 있어요. 브레드보드 역할이.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핀들이 다 있는데 요 같은 색깔로 연결된 부분이 같은 한 줄로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기적으로. 여기에다가 어떤 신호선을 꼽으면은 요 신호선이 여기를 흘러서 요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 신호를 꼽아서 다른 데다 연결한다거든요. 그래서 브레드보드를 가지고 핀을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브레드보드를 어떤 설치하는 현장에다 놓게 되면 브레드보드 같은 경우에 여기에 꼽기 위해서 이런 점퍼선 있죠. 끝에가 뾰족한 선을 가지고 직접 이제 꼽아야 되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저는 실습 때문에 잠깐 점퍼선을 연결을 해놨어요. 이렇게 3개를. 근데 이게 설치 현장에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무조건 빠지거든요. 되게 쉽게 빠져요, 점퍼선이. 그래서 보통은 만약에 이 연결되는 이 회로 디자인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브레드보드에다가 고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실드가 있어요. 아두이노 위에다가 꼽을 수 있는 일종의 확장 실드 같은 게 있는데, 확장 실드를 꼽아도 마찬가지로 핀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핀의 개수를. 지금 보시면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프로토 실드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요 실드를 아두이노 위에다 한 번 더 꼽게 되면은 각각의 핀에다가 좀 더 확장해서 여러 개를 더 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안전적으로 이제 회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요 가운데 있는 요 구멍들은 그냥 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선을 연결한 다음에 다 납땜을 하셔야 돼요. 납땜을 해서 이제 영구적으로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현장에서도 잘 빠지지 않게.
아두이노 이론적인 설명은 그냥 여기까지만 드리고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웹사이트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아두이노 기초 입문에 대한 입문 과정에 대한 그 튜토리얼은 링크를 제가 더 올려드릴게요. 튜토리얼로에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두이노를 한번 써볼게요. 아두이노 처음 할 때 아두이노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블링크 예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블링크 예제는 뭐냐면 아두이노 보드 다 한번 봐보세요. 아두이노 보드 보시면 여기에 L이라고 써있는 데가 있고 그 옆 왼쪽에 LED가 붙어 있거든요. 이쪽에 지금 교환에도 표시를 해놨는데 요 L이 뭐냐면 요 빌트인 LED라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떤 상태를 출력할 수 있게 임의로 LED를 하나 박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외부로부터 신호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LED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LED를 임의로 이제 그 프로그래머가 깜빡일 수가 있어요. 그 예제가 이제 블링크 예제인데, 코드를 보시면 아두이노 코드도 프로세싱이랑 마찬가지로 셋업이랑 루프로 돼 있어요. 이 루프가 드로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시면 이제 셋업에서 초기화와 관련된 코드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각각의 핀의 모드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풋 모드를 할 수도 있고 아웃풋 모드를 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모드를 바꿔주는 함수가 이 핀 모드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핀 모드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고 LED 빌트인이라는 요 명령을 입력을 하면 요 L이라고 써져 있는 요 LED의 포트에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해서 거기에다 아웃풋을 입력을 하면 이 핀은 이제 아웃풋 포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신호를 내보내는 거죠. 요 포트로. 아웃풋 포트로 LED 빌트인을 만든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라는 함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핀에다가 신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신호를 넣을 때 하이 로우라는 신호가 있는데 하이 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볼티지가 보시면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신호가 나가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 신호가 뭘 얘기하냐면 그냥 전기 신호를 얘기를 해요. 전압의 변화를 얘기를 해요. 이 전압의 변화를 가지고 이제 시그널을 보내고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고 받아들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압의 신호의 종류 중에 하이랑 로우가 있는데 하이가 뭐냐면 그냥 전압이 높아졌을 때예요. 로우는 전압이 낮아졌을 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린으로 표현하자면 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true가 되고 로우 같은 경우에는 false가 되는 거죠. 숫자로 표현하면 하이는 1이고 로우는 0이고. 어쨌든 간에 하이는 그냥 최대 볼티지 신호를 흘려보내는 거고 로우 같은 경우에는 최저 볼티지, 최저 전압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오프 시키는 거죠. 그래서 LED 빌트인에다가 하이를 보내면은 LED가 켜져요. 그 다음에 LED 빌트인에다 로우를 보내면 LED가 다시 꺼지는 거죠. 근데 중간에 보시면 딜레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딜레이는 뭐냐면 이 함수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프로그램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일정 시간 동안. 그게 딜레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1000이라고 넣게 되면 1000은 뭐냐면 이제 1000 밀리세컨드거든요. 밀리세컨드는 밀리초인데 1000분의 1초라고 보시면 돼요. 1000초는 1초가 되는, 1000 밀리세컨드는 1세컨드가 되는 거죠. 딜레이 1000을 하면은, 그러니까 디지털 라이트 이제 하이를 해서 LED를 킨 다음에 딜레이 1초 하고, 그 다음 오프한 다음에 다시 딜레이 1초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올라와서 얘를 반복을 하는 거죠. 하이, 딜레이 1초, 로우, 딜레이 1초. 그래서 계속 반복이 돼서 얘를, 요 코드를 아두이노 위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안에 지금 요 코드가 아두이노 보드 안에 들어가요. 저기서 작성한 코드가 여기에서 막 돌아가요. 여기서 셋업 루프가 막 돌아가가지고 요 LED 빌트인의 불을 깜빡깜빡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아두이노 다 깔려 있네요. 안 깔려 있는지. 아두이노를 먼저 설치를 하시고 블링크 예제는 그냥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개발 환경이 있기도 한데 그냥 요 코드를 보고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처음에 켰을 때 이렇게 기본
적인 구조가, 코드 구조가 나와 있고, 얘를 긁어가지고, 그리고 여기다 넣어볼게요. 엥? 제대로 코드가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되네요. 됐구나. 됐는데 뒤로 갔네요. 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입력을 했고요. 아두이노를 연결을 하실 때 보시면 USB로 여기 포트에다 연결을 하잖아요. 제대로 연결이 됐을 때 여기 파워 PWR이라고 또 LED가 있거든요.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불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고, 얘를 연결을 했을 때 아두이노 위에 메뉴에 보시면 툴이라는 메뉴에 보시면은 포트에서 없던 포트가 생겨요. 원래 처음에는 요것만 있었는데 USB를 새로 꼽으면 요 포트가 새로 생겨요. 얘를 한번 제가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뽑은 다음에 툴에 가서 보시면은 포트 정보가 없어졌죠. 이 없어진 포트가 방금 제가 연결하고 있던 그 포트인 거예요. 얘를 다시 연결을 하고 툴에 포트에 가서 정보에서 보시면 방금 연결한 포트가 추가가 되어 있죠. 저는 이제 이전에 한번 이 포트랑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 아두이노랑 연결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포트를 잡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이 툴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포트에서 새로 이제 추가된 포트를 이제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이 아두이노랑 랩탑이랑 연결이 돼요. 그리고 툴에서 보시면은 그냥 아두이노 정품 사신 분들은 정품 사신 분이 없네요. 정품이 아니고 다른 버전을 사신 분들은 그 구매한 페이지에 가면 보통 어떤 식으로 그 보드를 세팅해야 되는지 설명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드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해라, 그리고 프로세서에서 뭘 선택을 해라, 프로그래머는 어떤 걸 선택을 해라, 보드, 프로세서, 이 프로그래머 세팅이 다 달라요, 상표마다. 그래서 요거를 본인이 구매한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요거에 세팅을 맞추신 다음에 포트도 요 새로 생긴 포트 있죠, 지금 방금 연결된 포트랑 맞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됐다고 하면 이 업로드를 눌렀을 때 저장을 먼저 해야겠죠.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고 얘를 업로드를 했을 때 제대로 프로그램이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RxTX가 막 깜빡여요. 지금 깜빡였는데 그 다음에 업로드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요. 이렇게 업로드 완료가 제대로 메시지가 떠야지. 잘 안 보이시죠? 업로드 완료라는 메시지가 딱 떠요. 업로드가 제대로 됐을 때. 제대로 안 되면 아래에 이제 에러 메시지가 막 로고창에 뜨면서 문제들이 막 나오거든요. 제대로 업로드가 되면은 지금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L이라는 요 빌트인 LED가 1초 간격으로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예제로 잘 업로드하면.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잘 안 되시는 분들 손들고 질문해주세요. 제가 같이 봐드릴게요. 아두이노를 잘 연결해서 이벤트 예제 업로드하는 거예요. 요 버튼 있죠? 보통 스타터 킷 사시면은 이런 푸시 버튼이 동봉이 돼 있어요. 제 거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버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렇게 생긴 버튼이 있어요. 누르면 딸깍딸깍 소리가 나요. 이거 푸시 버튼이라고 하는데 이 푸시 버튼이랑 잘 보시면 이 푸시 버튼을 빵판에다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 있죠. 저항 지금 색깔이 이제 돼 있는데 밤색, 검은색, 주황색, 금색 이 저항이 있어요. 저항도 이 색깔에 맞게 여기에다 연결을 하시고
그 저항도 아마 스타터 키트에 대부분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색깔에 맞춰서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중요한 게 이 버튼에서 나오는 핀이 2번 핀, 그러니까 버튼으로 들어가는 핀이 2번 핀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LED로 연결되는 핀 있죠? 여기 13번 핀이에요. 요거를 잘 맞춰주셔야지 요 설정이랑 맞거든요. 뒤에 있는 예제랑 LED 핀은 버튼 핀은 2번이고 LED 핀은 13번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LED 핀 모드 함수를 통해서 LED 핀은 아웃풋으로 하고 버튼 핀은 인풋 핀으로 한 다음에 이제 디지털 리드라는 함수를 가지고 버튼 핀, 그러니까 2번 핀이죠. 2번 핀에서 값을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 스테이트를 이게 하이인지 로우인지에 따라서 이제 LED 핀에다가 ON을 할 건지 OFF를 할 건지 해주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로를 따라서 빵판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신 다음에 집에서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엔 많이 하는 예제예요. 블링크랑 버튼 예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두이노랑 프로세싱 연동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아두이노랑 프로세싱을 연동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두이노랑 프로세싱 상에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리얼 통신이라는 통신 규약을 가지고 이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 시리얼 통신을 할 때 아두이노에서 프로세싱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 프로세싱에서 이제 아두이노로 데이터를 보낼 때 스트링 데이터로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거를 이번에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스트링 데이터로만 가능한 건 아니고, 그냥 뭐 바이트로 보낼 수도 있고요, 데이터를 인트로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이번 실습 때는 스트링 데이터로 교환을 해볼게요. 스트링 데이터로 이제 시리얼 통신을 실습하는 이유는, 시리얼 통신뿐만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시스템이 이제 통신을 할 때 보통은 스트링 형태로 통신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내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지금 스트링 데이터로 이제 통신하는 거를 실습을 하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제가 2개가 있는데, 시리얼 프린트 예제가 제가 트렐로에 올려드렸어요. 트렐로에 위크5 이그젠플스 압축을 푸시면 거기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위크 8이구나. 위크 8 이그젠플스에 가시면 시리얼 베이직 이그젠플 있죠? 여기 가서 보시면 시리얼 베이직 PDE랑 시리얼 베이직 이노가 있어요. 이 이노라고 써있는 게 아두이노 코드 파일이고요. 얘를 열면은 이 예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예제를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타이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1초가 흐를 때마다 타이머를 1씩 증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머라는 타이머라는 변수를 이 시리얼 통신하는 그 채널에다가 타이머라는 밸류를 찍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두이노랑 이렇게 프로세싱이랑 연결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요 채널, 연결되어 있는 채널에다가 타이머라는 밸류를 스트링으로 찍는 거예요. 그리고 세크라는 것도 이제 스트링으로 찍어주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프린트 l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프린트 ln은 프로세싱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프린트 ln은 한 줄을 콘솔 창에 찍은 다음에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두이노에서의 이제 시리얼 프린트 ln 같은 경우에는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는 뉴 라인을 의미해요. 그래서 프린트를 2번 실행을 하면 타이머 밸류 찍은 다음에 그다음에 스페이스 세크 찍은 다음에 프린트 ln을 찍으면 이제 엔터를 하는 거죠. 그 시리얼 통신 채널에서. 그래서 걔가 계속 실행이 되면 이렇게 1, 2, 3, 4, 5, 6, 7 세크가 계속 찍혀요. 1초가 흐를 때마다, 1초 흐를 때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업로드를 해보면,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이 예제인데, 업로드를 하면 이제 깜빡깜빡이면서 RxTX가 깜빡깜빡이면서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 완료가 떴죠.
그래서 업로드 완료를 확인한 다음에 보시면 여기 돋보기 모양 있죠. 시리얼 모니터라는 아이콘. 얘를 클릭을 하면 이게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지금 신호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신호가 아두이노 기계에서 이 기계에서 USB 선을 따라 가지고 랩탑으로 들어오고 있는 신호예요. 아두이노 이 개발 환경으로 들어오고 있는 신호가 아니라 그냥 이 랩탑 시스템 전체에 요 시그널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시그널 통신 요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메시지는 이런 지금 보시는 아두이노 개발 환경에서도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확인하셔도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와요. 지금 보고 있는 1초마다 요 값이 1씩 늘어나는 이 타이머 값이 똑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랩탑 이 시스템 전체에. 그래서 요게 제대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했으면 요 값을 아두이노 개발 환경이 아니라 프로세싱 개발 환경에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걔는 요 다음 예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로 USB 선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시리얼 신호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요 프로세싱에 있는 시리얼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세싱에 있는 시리얼 라이브러리는 보통 그냥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죠. 프로세싱을 설치를 하게 되면 보시면 여기 스케치 임포트 라이브러리 보시면 기본적으로 시리얼 라이브러리가 이제 깔려 있잖아요. 얘를 선택을 하면 임포트를 하겠죠. 얘를 임포트를 해서 이 시리얼 라이브러리에 시리얼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클래스를 가지고 이 시리얼 통신에 관련된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시리얼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마이포트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었죠. 이 마이포트에다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시리얼 이 통신의 포트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포트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코딩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이포트라는 이름으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셋업에서 셋업 들어 보시면 이제 이 시리얼 리스트 포트 리스트라고 하는 스트링 베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임시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serial.list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서 여기다 넣어주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요 랩탑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이 쫙 이제 이 포트 리스트라는 데 저장이 돼요.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보면 print ln을 가지고 출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포트 리스트를 쭉 출력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리얼로 연결되어 있는 채널들의 그 목록이 쭉 나오죠. 요 리스트는 지금 여기서 확인하시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포트에서 보시면 좀 더 있네요. 여기는 2개만 나와 있는데 여기는 4개가 지금 찍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어떤 USB를 연결을 했을 때 걔를 프로세싱해서 이제 신호를 받아오려고 하면은 보통은 이 두 번째 있는 포트 있죠. 두 번째 있는 포트를 로드를 하시면 돼요. USB 시리얼하고 A800 요거를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포트 주소를 그대로 복붙을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포트 리스트에 인덱스를 1을 하면 이 두 번째 있는 주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프린트하면 두 번째 있는 주소만 찍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얘를 가지고 마이포트를 처음에 초기화하는데 입력값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마이포트에서 시리얼 오브젝트를 초기화하는데 첫 번째 값은 그냥 디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트 있죠? 포트 리스트 1.
두 번째 포트 값을 넣고, 마지막에 9600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그 버드 값인데요. 바우드 값인데, 버드 값은 뭐냐면 그 아두이노가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비트 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9600비트가 디폴트예요. 지금은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디폴트 값으로 9600으로 초기화를 해볼게요. 그래서 cu.usb 시리얼 A802IY7 요 포트를 가지고 마이 포트에다가 초기화를 했어요. 실행을 하면은 그냥 연결이 잘 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드로우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이 포트에서 available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 지금 현재 시리얼 채널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available을 실행하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의 바이트 수가 이제 출력이 돼요. 얘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한 다음에 마이 포트 available 출력을 하면 막 들어오고 있죠. 지금 37, 44, 51 지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지금 순간에 어떤 포트, 지금 순간 그 시리얼 포트에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 0보다 작다 그러면 혹은 0이거나 0보다 작다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올 때에만 마이 포트에 리드 스트링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리드 스트링이라는 함수도 있고 리드 스트링 언틸이라는 함수도 있는데, 리드 스트링 언틸을 써준 이유는 뭐냐면 그냥 리드 스트링을 하게 되면 그 시리얼 채널로 스트링 데이터가 들어올 때 이전에 보낸 데이터랑 현재 보낸 데이터를 그냥 하나의 데이터로 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보낸 데이터는 1세크고 지금 보낸 데이터는 2세크인데 이걸 그냥 하나의 뭉터기로 받아버려가지고 제대로 내가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쓴 게 리드 스트링 언틸인데, 리드 스트링 언틸은 뭐냐면 요 입력값, 지금 얘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뉴라인을 의미해요. 슬래시하고 n이라고 쓴 거는 그 워드에서 보시면은 엔터 누를 때 엔터 누른 끝부분에 이제 특수문자 추가되는 거 아시나요? 그게 이제 뉴라인이라는 특수문자예요. 그 특수문자를 그냥 표현을 할 때, 프로그램에서 표현을 할 때 슬래시 n 한 다음에 작은 따옴표를 하면 그게 뉴라인이라는 뜻인데, 뉴라인을 볼 때까지 데이터를 읽어라.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취급을 해라 라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함수에서. 그래서 근데 이 뉴라인이 어디에 있냐면 아두이노에 보시면 여기 뉴라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세크 찍은 다음에 지금 여기 시리얼 모니터에는 뜨지 않지만 여기에 뉴라인이 추가가 되고 있는 거죠. 뉴라인 어떻게 생긴지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1세크 읽고 뉴라인 읽은 다음에 여기까지만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예요. 다음 데이터를 읽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데이터 읽은 다음에 예제에서 보시면 프린트 ln을 하고 있죠. 그 받아온 메시지를.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메시지라는 스트링 변수가 없어서 얘를 마저 선언을 하고요. 실행을 하면 시리얼 포트로부터 이제 들어오고 있는 타이머 값이 이제 프로세싱 로그 창에서 찍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리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먼저 아두이노에다가 제대로 프로그램을 업로드를 해야겠죠. 타이머 프로그램을 업로드를 한 다음에 이제 시리얼 모니터에서 값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잘 들어온다 그러면 프로세싱에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해서 다음 예제는 이제 프로세싱에다가 센서를 연결을 해서 센서로 들어오는 값을 어떻게 이제 프로세싱에 가져와서 쓸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쓰는 센서는 HCSR04라는 센서인데 초음파 센서예요. 초음파 센서가 지금 보면은 스피커 같이 생긴 게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이제 이 두 개에서 초음파를 발산을 해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발산을 한 다음에 사물에 부딪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센서에서 하는 일은 돌아오는 시간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시간을 그 초음파의 속도에다가 속도를 이제 나눠가지고 그 얼마나 멀리에 있는지, 얼마나 오래 걸리면 더 멀리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거리를 아두이노 상에서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서 그 계산된 거리 값을 프로세싱으로 가져오는 것까지 예제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아두이노 베이직스라는 그 블로그에서 가져온 거고요. 출처는 아래 웹사이트 있으니까 자세한 건 가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예제의 그 작동되는 순서는 이래요. 처음에 초음파 센서에서 이제 초음파를 발산을 하겠죠. 발산을 해서 이제 반사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해요. 이동 시간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 값을 이제 아두이노에다가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두이노가 그 시간 값을 받아가지고 그 시간 값에 기반해서 거리 값을 계산을 해요. 센서와 사물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거리 값을 계산해가지고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거리 값을 전송을 하겠죠. 방금 한 것처럼 시리얼 프린트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시리얼 프린트 된 그 스트링 값을 프로세싱 상에서 이제 읽어오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회로를 구성하는 거는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보시면 좀 확대해야 되는데, 여기 센서에 보시면 뒷면에 VCC, 트리그, 에코, GND라고 써 있어요. VCC는 이제 그 전력의 플러스급, 그 다음에 트리그는 이제 트리거, 그 소리를 이제 트리거 하는 거고, 에코는 이제 반사돼서 들어오는 값에 관련된 그 신호선이고, 그 다음에 GND는 이제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플러스는 빨간색, 마이너스는 검은색, 트리거는 민트색인가요? 초록색, 그 다음에 에코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8번 핀과 7번 핀에 입력을 했어요. 요거는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코드를 수정해야 되니까 일단 똑같이 이렇게 빵판에다가 연결을 하시고, 저는 이미 연결을 해놨는데 예제를 한번 열어서 아두이노에다가 거리값 계산하는 코드를 한번 올려볼게요. 센서 이그젠플에서 센서 이노 보시면 요게 이제 이동 시간으로부터 거리값을 구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에코핀이라는 변수를 7 값으로 이제 디파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렇게 디파인 에코핀 7이라고 하게 되면 에코핀을 이제 입력을 했을 때 걔는 이제 7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변수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디파인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래 에코핀 이제 쓰고 있죠. 에코핀. 그래서 이 에코핀이라고 쓴 부분은 이제 7이라고 치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핀 모드 에코핀 인풋이라고 하는 거는 에코핀 7번 핀을 인풋으로 세팅을 해라 라는 이제 함수가 되는 거죠. 트릭 핀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리거 핀을 8번 핀으로 디파인하고, LED 핀도 13번으로 디파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변수가 맥시멈 레인지, 미니멈 레인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센서에서 읽어드릴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변수로 이제 미리 선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20cm, 단위가 센치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cm가 맥시멈이고 이제 0cm가 미니멈이겠죠. 그 다음에 듀레이션이 이 센서로부터 가져온 이동 시간, 그리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는 이동 시간으로부터 계산한 거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셋업에서 핀 모드를 지정을 해야겠죠. 그 트리거 핀은 아웃풋이에요. 왜냐하면 트리거 핀에 이제 트리거 핀으로부터
이제 그 초음파를 발산을 시켜야 되거든요. 트리거 핀에다가 신호를 보내면, 그러니까 이 센서상의 트리거 핀에다가 신호를 보내면 여기에서 이제 초음파가 나와요. 근데 센서상에다가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 보내는 신호의 핀이 아웃풋이어야 되잖아요. 아두이노에서 신호가 나가서 트리거 핀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센서 안에 트리거 핀. 그래서 그 트리거 핀은 아웃풋으로 하고, 에코 핀은 이제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 값을 받아야 되니까 인풋 핀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요. 트리거 핀은 8번이고 에코 핀은 트리거 핀이 8번이고 에코 핀이 7번이죠. 그다음에 LED 핀은 뭐 굳이 필요는 없는 건데 그냥 이 예제상에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루프에 가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냥 초음파 신호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초음파를 발산해야 되는지를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로우로 그 초음파 신호를 보낸 다음에 2 마이크로세컨드 이후에 하이로 보내고 그 다음에 로우로 한번 다시 보내요. 그러면은 뭐 파형이 신호의 파형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신호 한 개가 지금 보시면은 12 마이크로세컨드 안에 이 세 개의 신호가 보내지고 있는 거예요. 로우, 하이, 로우. 이게 하나의 신호인 거죠. 초음파로 이런 식으로 하나를 보내는 거예요. 보냈다가 이제 펄스 인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펄스 인이 뭐냐면 이제 이 펄스 인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에코핀에서 이제 가져온 그 이동 시간 값을 가져오는 거죠. 펄스 인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 이동 시간 값을 이제 센서로부터 받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걸렸는지, 튕겨나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그래서 걔를 듀레이션으로 지금 넣고 있죠. 이 듀레이션을 그대로 쓰면 얘는 이동거리가 아니니까 얘를 58.2로 나눠줘요. 이 58.2는 정확히 저도 좀 모르겠는데 블로그에 보면 아마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58.2는 아마 그 속력일 거예요. 이 센서로부터 나오는 속력, 초당 얼마나 가는지. 그거를 이제 듀레이션으로 나누면은 거리값이 나오는 거죠. 디스턴스. 그래서 이 디스턴스 값을 봐서 디스턴스 값이 맥시멈 레인지보다 크고 200cm보다 크고 미니멈 레인지 0cm보다 작으면 둘 중에 하나이면 지금 범위값이 없는 거잖아요. 제대로 이제 그 초음파를 측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출력을 해요. 이게 지금 에러 값이다 라고 하면서 그게 아니고 그 센서 값이 맥시멈 레인지랑 미니멈 레인지 사이에 있다 그러면 그때의 거리 값을 그 시리얼에다가 프린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프로세싱에서 읽어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LED 핀, 이거는 그냥 신호를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딜레이 50 하면 이건 이제 50ms 딜레이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루프를 다시 실행을 하는 거죠. 이것도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바로 계속 데이터를 받아오고 에코를 보내고 트리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에코를 받아가지고 계산하고 바로 하게 되면 아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50ms를 딜레이를 줬을 거예요. 아마 이것도 이 센서 그 웹사이트에 가서 보면 데이터 시트가 있거든요. 이 센서에 대한 스펙을 보여주는 그 데이터 시트가 있는데 거기에 아마 있을 거예요. 최소한 딜레이를 50ms로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예제 코드를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업로드를 해서 잘 되는지 볼게요. 딱 봐도 안 돼 보이죠? 업로드가? 뭐가 문제일까요? 포트는 잘 연결되어 있고, 네, 지금 보시면 프로세싱에서 계속 값을 받아오고 있잖아요. 이러면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시리얼 포트를. 이게 시리얼 포트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포트에서 그 시리얼 포트를 점유해버리면 다른 데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시리얼 채널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이제 꺼야겠죠. 그 전에 켰던 것들 다 끈 다음에 다시 업로드를 해볼게요. 그러면 제 보드에 TX-RX가 막 깜빡거리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업로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를 켜가지고 값이 잘 들어오는지 봐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숫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숫자가 뭐냐면 거리값인 거죠. 센티미터. 이 센서로부터 지금 제일 가까운 게 이 벽인데 벽까지의 거리를 센티미터로 보여주고 있죠. 저 앞에 여기 손을 대보면 중간에 좀 노이즈 값이 있긴 한데 이제 거리 값이 나오는 게 보여요. 손을 아주 가까이 하면은 이제 값이 작아지고 멀리 하면은 값이 커지는 거죠. 중간에 보시면 마이너스 1이 막 찍히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센서 자체의 결함일 수도 있고 센서랑 아두이노가 연결된 부위 때문에 이제 노이즈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모든 시스템은 다 에러가 있거든요. 노이즈가 있고 이것도 그런 경우인 거죠. 이런 식으로 아두이노에다가 업로드를 하면 거리값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제대로 연결을 했을 때 이 회로도 제대로 연결을 안 하시면 아마 이 값이 제대로 안 찍힐 수도 있어요. 몇 가지 한번 해보실래요? 먼저 센서 이노 파일을 여셔가지고 보드에다가 업로드를 해보세요. 그래서 거리값이 잘 측정이 되는지. 초음파 센서 혹시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값을 아두이노로는 잘 받아왔잖아요. 요걸 이제 프로세싱으로 읽어오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예제 폴더 안에 있어요. 보시면 센서 PD 파일 있죠? 이걸 보시면 프로세싱 스케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시리얼이라는 클래스를 써서 그 시리얼 연결을 했고요. 이건 아까랑 똑같죠? 리스트 해가지고 리스트의 몇 번째 포트가 지금 아두이노 포트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인덱스를 써주셔야겠죠. 무조건 1이 아닐 거예요. 다 컴퓨터마다 다를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중요한 건 없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리얼 이벤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시리얼 이벤트는 뭐냐면 키프레스트랑 비슷한 걸 보시면 돼요. 키프레스트는 평소에 호출이 안 되고 키를 누를 때만 호출이 되잖아요. 시리얼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시리얼 채널로 어떤 값이 들어올 때만 호출이 돼요. 시리얼 이벤트로 지금 예제 제가 보여드린 예제 같은 경우는 거리 값이죠. 거리 값이 이제 들어올 때에 이제 이 C포트라는 데에 그 정보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C포트에 보면은 아까 알려드린 리드 스트링 언틸이라는 함수가 또 있겠죠. 이걸 가지고 뉴라인일 때까지 메시지를 읽어요. 읽은 다음에 시리얼 메시지 정리를 하고 시리얼 메시지가 널이 아닐 때 널은 뭐냐면 데이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널이 아니다라는 건 데이터가 있을 때겠죠. 데이터가 있을 때만 시리얼 메시지를 트림을 하는데 트림은 뭐냐면 그 간혹 아두이노에서 데이터를 받다 보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132 이쁘게 오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바가 앞에 막 붙어오거나 스페이스바가 뒤에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 스페이스바를 날리는 함수가 트림 함수예요. 그래서 예쁘게 트림을 하면 얘가 132가 다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트림해주는 쓸데없는 부분 날려주는 게 트림 함수예요. 그래서 이 트림한 이 메시지를 파싱 하는데 파싱이 뭐냐면 데이터를 아두이노랑 프로세싱이랑 주고받을 때 지금은 아두이노에서 프로세싱으로 값을 보내는 거죠.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보낼 때 스트링 형태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스트링 형태로 숫자를 132를 보내요. 그러면 이 132라는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가 아니라 스트링 데이터잖아요. 이 스트링 데이터를 다시 숫자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선 파싱이라는 걸 해야 돼요. 파싱이 뭐냐면 스트링 안에 있는 정보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잘라주는 걸 파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값을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내요. 0, 1, 122, 66, 77 여러 개의 값을 한 번에 쉼표로 구분해서 보내버리거든요. 이럴 때에도 파싱이라는 걸 하면은 값을 인트형 값을 5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하나의 스트링 데이터를 5개의 인트 값으로 쪼개는 거를 이제 파싱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예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값을 하나밖에 안 보내기 때문에 파싱을 해봤자 값이 하나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132 쉼표하고 2를 했다 그러면 숫자 2개로 이제 파싱이 되는 거죠.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인티저라는 거는 그냥 그 인트 있죠. 인트라는 그 자료형의 클래스 형태인데 인티저라고 그냥 쓰시면 되고, 인티저 한 다음에 점하고 파스 인트라고 하면 이 인풋 값에 있는 스트링을 이제 인트로 팔싱을 해서 밸류에다가 넣어줘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스트링 값을 parse int 하면 해서 인트에다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밸류라는 변수는 위에 보시면 인트형 변수잖아요. 인트형 변수에다가 변환해주기 위해서 팔싱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링 데이터를.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하려면 BCC 초록색이 트리거가 8번. 에콘 7번. 자, 프로세싱을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리얼로 받은 값을 밸류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밸류를 가지고 일립스를 그립니다. 그래서 밸류 값이 크면은 일립스가 크게 그려질 거고, 작으면은 일립스가 작게 그려지겠죠.